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들이 하나가 되고 또 당원들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쳐내려고 하는 흉악한 무리들이 당 내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싸워도 부족할 판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될 것이다, 또는 민주당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이 민주당이 쪼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슬슬 그물을 떼는 자들 반드시 척결해야 할 텐데, 어제 김종민 의원이 MBN 정운갑의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최근에 불거진 분당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중도층이 많이 이탈하고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개혁의 움직임이든 재창당 수준의 변화이든 이런 목소리가 내년에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종민이 말하는 개혁의 움직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낙연계들이 민주당을 나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인 것이죠. 내년이면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호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 탈락할 확률이 높으니 이재명을 쳐내든 아니면 창당을 하든 결정을 하겠다,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김종민의 이 같은 입장과 더불어서 오늘 국임당의 성일종 역시도 민주당이 하루속히 쪼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줄 평을 남겼는데, 옳은 소리를 하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들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당 일에 참 오지랖이죠. 성일종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자면 윤석열 무서워서 입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는 자들이 윤석열 충성 경쟁에 앞장서고 행여나 말 한마디 실수하면 정치 생명 끝날까봐 또는 기소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국임당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서글픈 민주당이라고 말하기 전에 불쌍한 국임당이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잡아내기 위해 윤석열 부하들과 여당, 하물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난리를 피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시민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이재명 지키기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고 당원을 지키는 일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재명의 동지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지금처럼 없는 죄를 조작 날조하며 국민의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또 오용하면서 계속 정치 탄압에만 올인하면 윤석열 정권 끝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은숙 최고위원은 군사 독재 정권의 야당 표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했듯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표적에 맞서 싸우는 게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지도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굳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에 아마 우리 민주시민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을 겨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고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이 얘기하고 있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야당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겁니까? 침묵을 지키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데요. 즉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서 어디에선가 술을 한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전후 상황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의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치켜세우긴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또 지금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이런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위선적 행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파업 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말 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그렇다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와는 어떻게 매일 보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댄 것이죠.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통정매매를 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사 배우자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검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쓰레기 언론들 참 많지요.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자가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핵이 더 위험할까요? 수사권으로 못할 것이 없던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았으니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처럼 머지않아 누가 진짜 범죄자였는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